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를 만날 때입니다. 특히 긴 문장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영어의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어를 나름 열심히 하다가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이 내용들 언저리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서 배운 팔품사와 특수품사도 그렇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긴 문장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제대로 된 고급 영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구와 절에 대한 필수 기본 지식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구와 절에 대한 심도 깊은 본격적 내용은 차후에 영문법의 결론 강의에서 다룹니다. 이 영어의 구와 절에 대한 기본 지식의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구와 절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문장의 요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단어이지만 순수한 단어만으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복잡해져서 오직 단어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가진 말을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한 말이 바로 구와 절인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서로 조합이 되어서 의미 단위를 이루면서 하나의 품사, 즉 하나의 단어와 똑같이 문장의 한 요소의 역할을 하는 말덩어리를 구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즉 단어는 사전에서 그때그때 찾았으면 되는 말이지만 이 구와 절은 화자가 반드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써야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도무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걸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구와 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저 학교에서 해석하는 데 급급하고 있죠. 그러니 영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구와 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절의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대로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함께 모여서 의미 단위를 이루어서 한 단어처럼 문장의 한 요소로서 쓰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양은 서로 달라도 단어와 구와 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 등 이름이 같으면 한 문장 속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요소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 쓰이는 재료의 모양은 단어, 구, 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이름이 같으면 하는 일이 똑같다는 말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 구는 그 구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절은 단 두 단어로만 되어 있어도 그중 하나는 주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동사로서 그 안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구나 절을 이루는 단어의 개수는 몇 개를 쓰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붙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선단 후장에서 구와 절은 모두 긴 말로 분류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를 만드는 방법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는 크게 명사로 만든 구와 동사로 만든 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명사로 만든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의 형태인 전명구가 유일하며 동사로 만든 구는 투부정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그리고 동명사구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명사로 만든 구는 전명구가 유일한데 동사로 만든 구는 이렇게 투부정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동명사구 등 네 가지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배웠던 준동사의 시상과 이 각 준동사 구들의
쓰임새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시상과 그 의미가 필요한 곳에서는 투부정사구를 쓰고 현재 분사구의 그 시상과 그 의미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현재 분사구를 쓰고 과거 분사구의 그 시상과 의미가 필요한 곳에서는 당연히 과거 분사를 쓰고요. 다음에 동명사구의 그 시상과 의미가 필요한 곳에서는 동명사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 전명구는 형용사구와 부사구로만 쓰이는데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명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명사를 가져다 놓고 그 앞쪽에다가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내용의 의미를 가진 적당한 전치사를 붙여서 만들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명구가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입니다. A번 예문 볼까요? That woman in the photo is my mom. 사진 속의 저 여자는 우리 엄마야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in the photo가 형용사구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형용사구가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주부술부를 나누면은 이자 앞에서 이렇게 자르겠죠. 그러면 주부가 복잡하니까 주어를 찾아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가 woman입니다. 얘가 주어란 뜻이지요.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명사 앞자리에 있는 이 that은 단어로 된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는 전명구가 왔으니까 이것은 구인데 무슨 구겠습니까? 예, 당연히 앞에 있는 wo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 구라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전치사 공부할 때 공부를 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사진 속의 저 여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의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신의 가장 비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용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사진 속의라는 말이니까 사진이라는 말, the photo라는 말을 데려다 놨어요. 일단 단어가 두 개니까 앞쪽에 못 놓고 woman이란 말 오른쪽에 뒤에다 놨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형용사적인 말인데 얘가 명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전치사 파트에서 공부할 때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예, 앞에다가 알맞은 전치사를 붙여주면 전명구가 되는데 그 전명구가 자리가 형용사 자리면 형용사구가 되고 부사 자리면 부사구가 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woman이라는 명사 뒷자리는 형용사 구나 절이 오는 자리인데 이 the photo 앞에다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in the photo라는 전명구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woman을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진 속의 저 여자는 우리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in the photo가 앞에 있는 명사 woman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예문 보겠습니다. I met her at the cafe. 나는 그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라는 뜻이죠. 주부술부를 나누면 어디서 잘립니까? met 앞에 잘리겠죠. 자, 그러면 타동사니까 여기 목적어 her가 있고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 자리입니까? 여기 부사 자리죠. 거기에 at the cafe라는 전명구가 왔으니까 이것이 부사구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녀를 만나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 예,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부사구인가 하면 원래 하고 싶은 말이 그 카페에서라는 말인데 이러한 부사는 또 사전에서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일단 카페라는 명사적 개념을 필요로 하니까 명사를 데려다 놨어요. 부사 자리에다 the cafe라고 하는 명사를 데려다 놨는데 뭐가 안 맞습니까? 자리가 안 맞죠. 필요하니까 데려오긴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 명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다가 이 에서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붙여줬더니 자, 그러면 전명구가 됐어요. 전명구를 부사 자리에다 놓으면 자동으로 무슨 구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예, 부사구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사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그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번역과 똑같은 뜻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전명구는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구라고 하면 명사 뒤에 붙을 테니까 이 전명구는 어느 자리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5개가 있었죠. 명사는 주, 목보가 있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동격 명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 뒤쪽에는 이렇게 전명구로 만든 형용사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구는 또 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4군데 있죠. 부사가 쓰이는 자리는 어떻게 4군데가 있습니까?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사 수식할 때는 문장 맨 뒤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나 부사 뒤쪽에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주어보다 앞쪽인 이쪽에 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자리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이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로 만든 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만든 구들은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제일 먼저 투부정사 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투부정사에 대한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용법은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그 명사적용법의 투부정사구를 명사구라 하고 형용사적용법의 투부정사구를 형용사구라 하고 또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구를 부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즉 투부정사구는 명사구로도 쓰이고 형용사구로도 쓰이고 부사구로도 쓰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각각의 품사의 자리에 미발생, 예정의 동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동사를 가져다가 그 앞에 to를 붙이고 동사를 원형으로 만들면 투부정사구가 되는데 그것을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단어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대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부정사구를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쓰는 방법인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구가 명사구로 쓰이거나 형용사구로 쓰이거나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의 용법입니다. 자, 여길 보니까 A번 예문에 to see is to believe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주부술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to see는 주어 자리를 차지했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는 다 누구의 자리라 그랬습니까? 명사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인 to see가 명사의 자리인 주어 자리에 명사 대신 쓰였기 때문에 얘는 명사 대신 명사로 쓰인 구다. 그래서 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명사구는 명사로 만든 구라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여기 보니까 비동사가 보이는데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온다 그랬어요. 보호는 명대형이죠. 그러면 이 비동사는 equal의 뜻을 가졌으니까 to see가 명사니까 to believe도 명사겠죠. 그래서 이 to believe도 투부정사지만 명사구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호로 쓰인 명사구고 여기는 주어로 쓰인 명사구인데요. 자, 이름은 명사구인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기는 see라는 동사로 만들고 여기는 believe라는 동사로 만들었어요. 즉 이렇게 이름이 명사구라고 해서 명사로 만든 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명사는 이미 그 자체가 명사니까 구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구나 절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 구나 절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떻게 쓰는 말인가 하면 그 자리에 원래 쓰는 말인 그 단어 품사로서는 그 뜻을 나타낼 수 없을 때 다른 품사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빌려온 겁니다. 빌려다가 그 자리에다 놓고 대신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이 to see is to believe라는 이러한 형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미를 보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는 것이라는 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보는 것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다라고 하는 see라고 하는 동사를 가져왔는데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수품사를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그 하나는 to 부정사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명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to 부정사구의 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투부정사 구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그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see라고 하는 원형 동사 앞에다 to를 붙였더니 to see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보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to believe를 보니까 뜻이 믿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믿는 것이라는 명사가 없지요. 그러면 믿다라고 하는 동사 believe를 갖다 놨는데 원형이 believe니까 believe 쓰고 그 앞에다 to를 붙였더니 이것이 이제 믿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했던 원뜻인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명사가 쓰일 자리인 주목보 자리에 놓고 썼을 때 그것을 부르기를 명사구라 부르는데 명사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명사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B번부입니다. I need a chair to sit on. 여기 보니까 to sit on이라고 하는 전면구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이 전면구 앞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명사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해석을 봤더니 저는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해요. 보니까 앉을 의자가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어로 여기서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앉을 의자, 앉으리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앉으리라는 형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앉으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앉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앉기는 앉는데 어디에 앉습니까? 그 의자 위에 앉죠. 이 on이 왜 붙었나 하면은 의자 위에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을 두 개로 뽀개면요. I need a chair 라는 문장과 I sit on a chai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인데 이걸 지금 구로 바꿔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on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sit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왔는데 위에 앉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위에 앉으리 되진 않죠. 앉으리 되려면 또 to를 붙여주면 이렇게 앉다가 앉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앉으리 되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앉을 의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습니까? 아직 안 앉았습니까? 아직 앉지 않았죠. 투부정사는 언제 쓴다고 했냐면 제가 아직 미발생 사건일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앉을 의자니까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나 의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이렇게 미발생이지만 그 의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 쓰는 말이 투부정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꼴로 바꿔서 형용사구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이 형용사구나 절이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긴 있나요? 없나요? chair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 see do는 형용사 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C번 예문 볼까요? I am here to see you. M 앞에 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am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왔다, 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다 누구 자리냐면 부사 자리예요. here는 당연히 단어로 된 부사일 거고 to see you는 뭐겠습니까? 부사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보세요. 나는 너를 만나려고 여기에 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널 만나려고 라고 하는 말이 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널 만나려고 라는 부사가 원래부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겠죠. 한영사전, 영한사전, 영영사전 다 뒤져봐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한 단어로 해결될 말이 아니죠. 그냥 봐도. 그래서 너를 만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빌려오는 거예요. see you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너를 만나다죠. 너를 만나다와 너를 만나려고는 일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럼 널 만나려고로 만들려면 부사 자리에다가 see you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 to를 붙여주면 만났습니까? 아직 안 만났습니까? 아직 안 만났죠. 아직 안 만나고 만나려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발생이고 의도는 정해져 있죠. 그럴 때의 시상에 맞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의 시상에 맞는 말이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중에 무엇밖에 없습니까? 투부정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을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는 일은 자, 오기는 왔는데 뭐하러 왔어요? 널 만나러 왔죠. 그래서 이것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현재 분사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형용사구나 부사구로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알았어요. 형용사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부사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핵심적으로 이 현재 분사구의 시상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각각의 품사의 자리에 능동적 진행의 의미를 가진 동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동사를 가져다가 그 동사를 동사 원형 ing의 꼴로 만든 후에 그 분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을 붙여주면 현재 분사구가 되는데 그것을 필요한 자리에다 갖다 놓고 단어인 형용사나 부사 대신 씁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구를 쓰는 방법입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현재 분사구를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쓰는 경우의 예문입니다. A번 예문 That boy running in front is my son. 이것은 주부술분 나누면 is 앞에 이렇게 잘리겠죠. 또 주부가 복잡합니다. 주어를 찾아보니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단어니까 앞에 붙어 있을 거고 여기는 세 단어짜리 구가 왔습니다. 눈 감고 찍어도 이제 얘는 무슨 구입니까? 당연히 앞에 명사를 달고 있으니 형용사 구인데 그러면 이렇게 세 단어로 된 구입니다. 주어 동사가 같이 있지 않고 얘 이 러닝도 현재 분사일 뿐이지 이것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자리를 보니 형용사 자리요.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을 보니 구라서 형용사 구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순서는 이게 1번이라 그랬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That boy running in front is my son.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저 남자애가 제 아들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running은 어떻게 해서 이 형태가 정해진 건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해석을 한번 볼까요?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투부정사 같이 미발생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시상을 가지고 있죠. 진행 중 시상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현재 분사만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시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현재 분사만 진행 시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달리고 있는 이 되죠. 저 남자애가 is my son, 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구로 쓰였는데 시상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라는 분사 움직인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라는 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unning이라는 형태로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y sang loudly, dancing madly on the stage. 그들은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했다 이런 뜻이지요. 이 문장은 주부술부를 나누면 sang 앞에 이렇게 잘립니다. sang은 자동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문장이 끝났고 이 뒷자리는 앞에 있는 sang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들이 오는 자리인데 loudly는 단어 부사일 테고 dancing madly on the stage 여기에 구가 하나 왔는데 당연히 얘는 이제 부사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왜 여기에 dancing madly 이런 식으로 ing꼴을 썼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을 보니까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진 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다라는 말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다는 on the stage 이 말이 무대 위에서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merrily 즐겁게가 되고 춤을 추다가 dance입니다. 자, 그러면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다는 동사이지 부사가 아니니까 이것을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부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동사로 만든 구는요, 동사의 모양을 바꿔주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까처럼 투부정사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만들고 그 앞에 to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ing를 붙이는 것과 ed꼴, 즉 과거분사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골라 쓴다고 했냐면 필요에 따라서 골라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상이 어떤 시상입니까? 움직이는 시상이죠. 그러면 움직이는 시상은 세 개의 준동사들 중에 어떤 준동사만 갖고 있는 시상입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만 갖고 있는 시상이죠.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을 dancing의 꼴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들은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ancing merrily on the stage는 일단 부사 구임을 알겠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시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형태 중에서 이렇게 ing 꼴을 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과거분사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분사구는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품사의 자리에 수동적 완료의 의미를 가진 동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동사, 즉 타동사를 가져다가 그 동사를 과거분사형으로 만든 후에 그 분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을 붙여주면 과거분사구가 되는데 그것을 그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단어인 형용사나 부사 대신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분사구를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쓰는 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과거분사구를 쓸까요? 왜냐하면 타동사의 과거분사만이 날 때부터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과거분사구가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입니다. 여기 A번 예문 보니까 That boy run over by the car as his son.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일단 주부술부를 나눠보면 이렇게 잘리죠. 그 의미는 그 차에 치인 저 사내 아이가 그 남자의 아들이에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맨 앞에 나오는 명사인 보이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that은 형용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이런 것들은 저 소년 이렇게 되니까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지시 형용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run over by the car. 이놈은 이제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박사라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자리입니까? 명사 뒷자리, 그러니까 형용사 구겠죠. 자, run이라는 이 말은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과거분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run은요. 불규칙 동사로서 run, ran, run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쓰였는데 자동사가 아니라 run over라고 하는 이어동사, 타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날 때부터 수동이라 그랬죠. run over가 이게 만약에 능동으로 쓰인다면은 차 같은 것이 사람을 쳤다 이런 뜻인데 이건 지금 수동이니까 사람이 치었다가 되는 거죠. 치었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그 차에 치인 저 사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저라는 말은 that으로 해결이 됐는데 그 차에 치인이라는 형용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그 차에 치이다라는 말 갖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by the car 그 차에입니다. 그 다음에 run over가 무엇을 치다인데 그것을 능동 의미의 run over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건 지금 모양은 마치 원형같이 생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치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죠. 앞에 있는 명사 보이를 꾸며주는데 의미가 수동적 완료의 의미를 얘가 나타내게 됩니다. 타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로 쓰게 되면 그래서 그 차에 치인 저 소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run over by the car가 형용사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봅니다. Wounded in the leg severely, he was sent to the hospital. 부사구라고 하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주부술부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세요. 주어보다 앞자리, 이 자리 누구 자리라 그랬습니까? 커머 찍고 딱 오면은 이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이 동사의 형태가 과거분사예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말 해석을 보니까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wound의 원래 뜻은요, 타동사로서 총칼 등으로 또는 사고로 남을 상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분사로 바꿔버리면 보세요. have pp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날 때부터 무슨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얘는 날 때부터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치게 한 게 아니라 다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석을 해보니까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잠깐 공부했죠. 그가 다치고 그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니까 he를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was가 있는 거예요. was가 있는데 여기도 was가 있고요. was가 없어도 이거는 내용만 보면 인과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as he was가 원래 있었는데 as he was를 없애버리고 wound 이하만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를 가지고 쓴 구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깊은 내용은 2권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wounded in the leg severely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동명사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직 명사구로만 쓰인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명사의 자리에 동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동사를 가져다가 그 동사를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의 꼴로 만든 후에 목적어, 보어 또는 그 동명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을 붙여주면 동명사구가 되는데 그것을 필요한 자리인 명사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갖다 놓고 단어인 명사 대신 쓰는 겁니다. 이것이 동명사구가 되는 거지요. 동명사구를 사용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명사구는 명사구로만 쓰는데 주, 목보 자리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쓴다고 했습니다. A번 예문 살펴봅니다. Finishing it on tim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t. 그것을 제 시간에 마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동명사 구인 finishing it on time은 주어로 쓰였죠. 주부술분 이렇게 나뉘고요. 여기서 왜 이 말이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 시간에 마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것이 주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 시간에 마치다라고 하는 동사를 빌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마치는 것이라고 하는 동사적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말의 원래 형태는 finish it on time이었습니다. 그런데 finish는 동사지 명사가 아니잖아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동사 원형 앞에다 to를 붙이는 방법과 동사 원형 뒤에다 이렇게 ing를 붙이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ng를 붙였을 때는 동명사 구라 하고 앞에다가 to를 붙였을 때는 투부정사 구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명사구를 만드는 방법은 동사로만 만드는데 투부정사로 만드는 방법과 동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선 지금 우리가 동명사 구를 배우고 있죠. 구라 함은 이렇게 동명사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적어도 붙이고 또 부사구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 동명사라는 말 자체가 떨거지를 가져서 두 단어 이상의 말덩어리로 변한 것을 동명사 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finish it on time을 가지고 그냥 쓸 수 없으니 여기서는 finish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럼 선생님 to finish it on time으로 바꿔도 되나요? 예, 바꿔도 됩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그럼 뭔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것이 동명사 구라는 것만 알고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2권 강의할 때 아주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inishing it on time으로 썼더니 제 시간에 그것을 마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B번역은 뭘까요? I like walking along the road listening to music. 여기는 ing 꼴이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이 두 개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주부술부를 나누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해석을 보니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길거리를 따라 걷는 것을 좋아한다. 상당히 문장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like가 타동사예요. 좋아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이 목적어냐면 walking along the road listening to music 전체가 결국은 목적어 구입니다. 즉 명사구가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썼으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walking은요. 결국 지금 뒤에 나오는 listening과 생긴 건 똑같지만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자리가 달라요. walking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해석을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길거리를 따라 걷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걷는 것, 걷기 그러면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걷는 것이라는 개념만 나타내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동명사가 되죠.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listening to music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음악을 실제로 들으면서니까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움직이는 시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listening to music은 실제로 현재 분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walking이 walk가 변한 말이니까 walk는 자동사죠. 그래서 여기는 다 누구 자리냐면 부사 자리입니다. along the road는 자 이것은 전명구로서 부사구고 listening to music은 현재 분사구로서 부사구인 것입니다. 누굴 꾸며줍니까? 예, 여기서는 walking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둘 다 walking을 꾸며주는 부사구입니다. 한번 합을 맞춰볼까요? 길거리를 따라 걷다. 길거리를 따라 걷는 것.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 말이 되죠? 그래서 얘들은 이 along the road하고 listening to music은 부사구로서 walking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 walking은 like의 목적어로 쓰인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lking 이하는 명사구로서 like의 목적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C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insisted on paying the bill himself. 그는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런 뜻인데요. 주부술부를 나눈다면 insisted 앞에 자르고 이 insisted가 자동사니까 on 앞에서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on paying the bill himself는 부사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명구인데 보니까 목적어가 무엇이 왔습니까? 동명사가 왔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사가 아닌 동명사가 왔는데 동명사가 온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우리말 번역을 보았더니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부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말에는 계산하다라고 하는 동사적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동사적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pay the bill himself가 됩니다. 그런데 동사적 개념의 말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필요할 때는 무엇만 쓴다고 했냐면 동명사의 형태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투부정사로 만드는 방법과 동명사로 만드는 방법 두 개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 까닭에 동명사의 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로 써주었더니 on paying the bill himself가 됐는데 이렇게 쓴 이 구가 결국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는 그 자신이 그 계산서를 계산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 주장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를 만드는 방법 5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전명구였죠. 전명구는 명사적 개념의 말이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필요할 때 그 명사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다가 알맞은 전치사를 붙여줌으로써 그 명사를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만들어 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구는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투부정사 구인데, 투부정사 구는 동사적 개념의 말이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필요할 때 동사와 그 떨거지를 데려다가 그 앞에 to를 붙여서 쓰는 것이었음을 공부했고요. 동작이 진행 중인 시상을 가진 형용사나 부사가 필요할 때에는 현재 분사를 포함한 구를 가지고 형용사 구나 부사구로 쓰는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수동적인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나 부사가 필요할 때 타동사의 과거분사로 만든 구를 가져와서 그것을 형용사나 부사 대신 형용사 구나 부사구로 쓰는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사구는 명사의 자리인 주목보 자리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의 꼴로 만들어진 동명사 구를 대신해서 쓴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구를 만드는 방법과 그 사용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의 구와 절에 관한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영어의 구와 절 강좌는 모두 5편의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얻으시려면 나머지 4강의까지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